아니 뭐야, 소나타를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소렌토는 망했어? 전기차 망해라 망해라 이렇게 언론에서 날린 것 같은데 판매량은 오히려 23% 늘었다고? 야, 8월은 완전 놀라움의 연속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8월은 정말 뜨거운 한 달이었죠. 청라 전기차 화재 8월 1일에 하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계속 한 달 내내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TV조선 한나절 내리꽂고 충전 시한폭탄되는 과충전 전기차. 과충전. 한경TV 도로 위 시한폭탄 전기차. 이번엔 테슬라스터 화재. JTBC 전기차 충전기 10대 중 6대는 지하에 과충전 방지도 어렵다. 뉴시스 전기차 정말 안전한가요? 청라 화재로 전기차 비상. 정말 제목부터 이거 뭐 무시무시하죠. 시한폭탄 얘기를 자꾸만 하고 이거 뭐 뭡니까? 시한폭탄을 판 거예요, 제조사는? 내가 타고 다니는 내 차를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돼? 아니 그러면 복수하자. 우리 회사에 시한폭탄이 몇 개 있는 거야? 기사만 보면 정말 전기차는 못할 물건인 것 같이 얘기하고 있죠. 너무 비과학적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실제로는 혐오 발언밖에 안 되는 이런 발언만 한 달 내내 계속 이어갔습니다. 왜냐? 혐오는 돈이 되니까. 저희는 이에 맞서서 8월 한 달 동안 이런 비과학적이고 오보가 나오는 것들 바로잡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게 올려도 끝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건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올리고 있는데 덕분에 좀 지겨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에 입각한 영상이어서 자극도 좀 적고 조회수도 뭐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고 가끔가다 노란 딱지가 붙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이 관련 영상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전기차 그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주를 혐오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전체가 다 망해버릴 때까지 계속 할 건가요? 지금 뭐 자동차 회사들이나 지식인들도 전기차가 지금 위험하다, 전기차에 대한 불필요한 이런 오해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튼 그 결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행히 이번 달 전기차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잘해서는 전혀 아니고 EV3, 캐스퍼 일렉트릭 이런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들이 본격적으로 출고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튼 전기차 판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무려 23%나 판매가 급증했고요. 기아도 연중 최다 월간 전기차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여튼 올 상반기 세계 시장도 그렇습니다. 미국 전기차 판매 증가, 중국 전기차 판매 엄청나게 증가, 유럽도 판매가 엄청 증가했어요. 세계 평균을 놓고 봐도 25% 증가했습니다. 세계 미래는 분명 전기차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터무니없는 공포, 혐오로 세계 시장에서 홀로 뒤처져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됩니다. 전기차 판매 감소한 나라가 한 나라 더 있습니다. 일본. 우리하고 일본하고 어깨에 딱 걸고서 둘만 세계에서 가장 뒤처지는 나라가 될까 걱정이 상당히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길었고요. 2024년 8월 국산차 판매 얼마나 늘었을까? 10만 5,652대. 전달 대비해서 또 4,400대 정도 줄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또 줄어? 지난달에도 줄었고 지지난달에도 줄었고 지금 매달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가 부진해서 그냥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할 얘기가 있긴 해요. 8월에 공장 대부분이 일주일씩 휴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예 공장이 문을 닫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해 8월에는 판매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와중에 전기차는 무려 11,280대가 팔렸습니다. 작년 8월 4,499대 팔렸는데 그에 비해서 6,000대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달하고 비교해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렴한 전기차들, 탈만한 전기차들이 좀 나와주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동안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대응들, 혹시 사람들이 전기차를 미워해서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석은 어쩌면 잘못된 게 아닐까. 전기차 신차를 계속 내놓으면, 더 좋은 차를 내놓으면 결국에 팔린다는 교훈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럼 빠르게 브랜드별 판매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 르노코리아입니다. 1350대. 지난달 대비해서 119대 줄긴 했는데 르노코리아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주 30일에 시승기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인가?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자 인도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1호차 주인공도 소개를 했는데요.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산광역시의 자동차 회사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르노코리아는 고용 창출도 열심히 하고 부산시는 그걸 행정 재정적으로 또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 부산 좀 심각하죠. 지난 10년간 인구가 5% 감소했고요. 근데 그냥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죠. 청년 인구는 25.8%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했잖아. 너무 많이 줄잖아. 그러니까 청년 4명 중에 1명은 없어진 거예요. 그럴만 하지.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 가보면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100대 기업 중에서 부산 기업은 한 곳도 없어요. 부산이 우리나라 2대 도시인데 우리나라 매출 1000대 기업까지 넓혀봐야 그 중에 몇 개? 28곳이 부산에 있다고 합니다. 부산을 떠난 거는 청년들만이 아니죠. 기업들도 부산을 많이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향토 기업 YK 스틸 충남 당진으로 떠나게 돼서 떠들썩하기도 했죠. 그건 또 무슨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에서 무슨 민원을 잔뜩 넣어서 YK 스틸 어쩔 수 없이 충남 당진으로 떠나게 됐다고 하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부산은 지금 아파트밖에 남지 않고 부산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라는 상태가 돼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산은 그러다 보니까 기업 지키기에 열심히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 르노코리아라면 지금 부산에서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입니다. 자타공인 부산 대표 기업이 되고 있어요. 부산이 어떻게든 지켜야 하는 기업 1순위. 그리고 이 자동차 회사라는 건 그 회사만 있는 게 아니죠. 연속적으로 공급 체인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노코리아가 부산에서 정말 소중한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르노코리아도 화이팅이고 부산도 화이팅입니다. 르노코리아는 지금 그랑콜레오스 내놓잖아요. 이것도 잘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오로라2, 오로라3 이렇게 쭉쭉쭉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폴스타4도 국내 생산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자, 5위는 쉐보레입니다. 1587대, 지난달 대비 577대 감소한 판매량을 보여줍니다. 무려 26% 판매량이 감소했어요. 판매량이 왜 이렇게 줄었나? 한국 GM이 지난 7월부터 회사와 노조 간의 임단협을 진행했는데요. 이 협상이 굉장히 늘어졌습니다. 노조는 임단협이 해결될 때까지 특급 잔업을 일체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니, 특급 잔업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수익이 뚫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거 생산을 지금 안 하면 그럼 나중에 생산해서 나중에 특근 잔업을 할 수 있어. 그렇잖아. 지금 차가 부족하니까. 그러면 지금 특근 잔업을 하면 이만큼의 시급을 받는데, 이거 임단협이 해결되고 나서 특근 잔업을 하면 그러면 시급을 더 올려받을 수 있죠. 당연히 임단협 해결 먼저 하고 잔업을 그 후에 하는 게 자연스럽죠. 네, 그게 당연히 그런 걸 원할 거예요. 그나마 8월 30일 돼서 잠정협의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2달 동안 잔업 특근 전혀 하지 않았고 그게 생산 차질까지 일으키게 된 겁니다. 내수, 수출 모두 크게 줄었죠. 근데 이제 임단협도 타결이 됐고요. 쉐보레 판매량도 다시 회복 될까요?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면 쉐보레는 앞으로 신차 출시 계획이 그다지 없기 때문이죠. 작년에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요거 내놨죠. 그러고 나서 신차 출시 계획 뭐가 있나? 올해 콜로라도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 조금 정말 독특한 사람들을 위한 독특한 모델이죠. 게다가 가격은 무려 7,279만원입니다. 아니, 이거 벤츠 E클래스 가격이에요. 벤츠 가격에 쉐보레 살 수 있어? 아니, 뭐 정말 좋아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죠. 적어도 볼륨을 확보할 수 있는 차는 아니다. 이코녹스 EV 나온다고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지금 분위기 봐서는 올해 안에 출시할 계획조차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기존에 팔던 볼트 EV, 볼트 EUV 다 단종됐습니다. 스파크 단종됐고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차 다 단종됐죠. 지금 KGM, 르노코리아 어떻게든 국내 시장에 열심히 차를 내놓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쉐보레는 이게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 이대로 철수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 더 잘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응원은 합니다. 한국에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4위는 KGM입니다. 3,943대, 지난달 대비 294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액티어는 사전 계약이 55,000대가 됐다고 해요. 엄청난 돌풍, 실 계약 전환도 13,000건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게 곧 판매량에 반영이 되면 아마도 상당한 판매량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출고한 지 한 2주 됐거든요. 2주 정도인데 근데 이게 왜 출고 대수가 이렇게 적지? 13,000건이 지금 실계약으로 전환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3,000건은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다. 아무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출고가 제대로 안 됐나? 아마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323대, 지난달 대비 380대 판매량이 감소했어요. 제네시스는 이번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발표됐죠. 지금 전기차 전용으로 나온 GV60, 요걸 제외하고는 전 차종의 하이브리드를 넣어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와, 하이브리드 드디어 나오는구나. 와, 진짜 오래 기다렸다. 그런데 애초에 나왔어야죠. 제네시스는 지난 2021년에 브랜드 비전을 발표하면서 하이브리드 건너뛴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와 수소차만 만드는 브랜드가 되겠다, 이렇게 제네시스가 스스로 발표했는데, 근데 지금 3년 만에 그 계획을 뒤집고 하이브리드를 내놓는다고 하니까 요거 뭔가 라는 생각이 들죠. 현대차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전기차가 너무 안 팔리지 않느냐 라는 얘긴데요. 근데 지금 제네시스가 그런 얘기 하기에는 그동안 내놓은 전기차가 GV60, GV70, G80, 일렉트리파이드 이렇게 세 가지 뿐입니다. 근데 GV70하고 G80은 가격이 1억이 넘어, 이렇게 내놓고선 이걸 안 사는 거 보니까 전기차는 인기가 없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GV60은 아이오닉5하고 사실상 거의 같은 차를 2천만 원이나 더 받고 파는 건데 이게 팔리면 이상한 거 아닌가? 요 세 가지 차가 팔리면 대단한 겁니다. 저는 G80 전기차 타시는 분들 보면 야,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안 팔리네요 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성의가 없다.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BMW 이런 차들 보면 전기차 지금 각각 한 7종씩은 내놨습니다. 지금 세그먼트별로 촘촘촘촘하게 전기차를 깔아놓고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네요, 그거 안 팔린다고 할 수 있지. 그거는 판매 둔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네시스는 지금 차 세대 달랑 내놓고 전기차 안 팔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이상하죠. 전기차를 더 내놓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전기차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여기 있어요 하고 바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돼줘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장 자체를 만드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어디 밖에 있는 누군가가 시장을 그냥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만들어주면 내가 거기 맞춰서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게 시장입니다. 현대라든지 제네시스는 지금 글로벌 탑티어잖아요. 세계 넘버 3입니다. 넘버 3면 지금 누굴 따라가? 자기가 만드는 거지. 자,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튼 지금 제네시스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등등등의 이런 시장에서 하이브리드도 없이 일본의 넥서스나 기성 프리미엄 브랜드하고 경쟁을 한다. 요거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하이브리드가 있었어야 됐고 굉장히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나온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의 최대 시장,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나? 기존까지는 제네시스라는 이름만으로 그냥 팔렸습니다. 이건 뭐 하이브리드건 뭐건 배기량이 뭐건 그냥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냥 깡통 같은 걸 팔아도 그냥 팔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3.5L 도저히 나 못할 것 같아. 이거 배기량 너무 높고 좀 연비 좋고 좀 탈만한 차 좀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도 하이브리드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2위는 기아입니다. 4685대. 지난달 대비 판매량이 5553대나 감소했습니다. 12%가 한 번에 떨어졌어요. 야, 판매량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나? 물론 여름 휴가로 판매량이 좀 떨어진 거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요. 이 화성 1공장에서 타스만 생산 준비로 인해서 8월 18일까지 가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무슨 공장입니까? 여기가 바로 기아의 최고 인기 차량 소렌토를 생산하는 라인이었으니까 여기를 중단하면서 소렌토 판매량이 고스란히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8월 판매량 1위 현대차입니다. 47,764대. 지난달 대비 2,458대나 늘었습니다. 5%가량 올랐고요. 6개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어난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현대웨이 발표하면서 테슬라 닮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EREV, 신규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도 내놓는다고 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량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8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매가 적었던 차 어떤 차일까요? 59위 KGM 코란도 EV입니다. 한 대 팔렸어요. 코란도 EV는 지금 이게 페이스리프트 한 건데 이거 왜 이래? 기존 코란도 이보션에서 배터리를 토레스 EVX하고 동일한 LFP 배터리로 바꾸면서 주행거리도 401km로 크게 늘렸죠.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는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토레스 EVX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300에서 400만원 정도.
그러면 토레스 EVX 사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어쨌든 KGM 라인업이 코란도하고 토레스하고 액티언하고 티볼리하고 요런 애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이 제품들이 계속 서로 간섭을 일으키고 있는데, 뭔가 좀 차를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높게도 만들고 낮게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니 당연히 여러 가지 만들어야지 그 중에서 다른 시장에 있는 차를 가져오죠.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한 차들이 있으면 요 신차가 나오면 여기 있던 차를 여기로 가져오는 거야. 오른손에 있던 거 왼손으로 옮기면 그게 뭐 가벼워집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회사 안에서 이렇게 나눠 먹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라인업을 좀 새롭게 애초부터 기획을 하고 그렇게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드는데, 제가 쌍용 시절부터 KGM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화이팅 화이팅. 자, 58위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입니다. 세대 너무 비싸요.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서 이거 누가 사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잖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곧 나오기 때문에 아마 얼마 안 팔린 것 같네요. 57위는 쉐보레 타호입니다. 9대. 야, 이거 진짜 1억짜리 차인데 이걸 사시는 분들이 있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하나 꼭 타보고 싶어요. 56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33대. GV60이 생산이 중단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단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거 아닙니다. 주문이 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들어오면 그때 라인을 한번 돌린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판매 물량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긴 한데, 그래도 모았다가 한번 생산하는 정도면 괜찮죠. 그러니까 대기 기간이 한 6개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 GV60은 누가 봐도 페이스리프트가 절실해 보이죠. 야, 요거 페이스리프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페이스리프트 도대체 언제 합니까? 내년 1분기에 합니다. 대체 현대는 무슨 생각인 걸까? 페이스리프트가 뭐 엄청난 기술인가? 그거를 내년까지 미뤄요? 그래도 마그마 모델도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분위기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55위는 르노코리아 SM6입니다. 34대. 54위는 현대 아이오닉 5N입니다. 41대. 25년형이 진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좀 내놔주면 좋겠어요. 53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입니다. 43대. 52위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입니다. 44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비쌌어. 너무 비싸서 그렇지 사실 요거 괜찮은 차예요. 그죠? 국산차 가장 빠른 차 4위. 그것도 괜찮고, GV60보다는 GV70이 훨씬 멋지지 않나? 이건 인정한다 진짜. 근데 가격이 7천만 원대를 넘어서 조금 만만한 자동차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낮춰주지. 51위는 르노코리아 그랑콜레오스입니다. 45대. 그랑콜레오스는 지금 아예 인도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45대 중에는 부산에서 시승행사 했는데 시승차가 40대에 나왔거든요. 그 40대 그리고 부산시장님한테 한 대, 그리고 4대 정도는 아마 스페어인가 보죠. 아주 알차게도 뽑으셨네요. 45대 딱 뽑아서 딱 시승 돌린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타봤더니 정말 르노코리아를 정말 화려하게 부활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말 멋진 자동차입니다. 대단해요. 어떤 기자는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 속았다는 거예요. 아니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지, 이걸 이렇게까지 꽁꽁 숨겼다가 딱 내놓냐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디스플레이 기능들이 너무 좋고, 이 기능들을 접하다 보면 야, 요거 없는 차를 내가 못 사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데, 그런데 이게 또 좋다고 기자들이며 뭐 유튜버들이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커뮤니티에 어떤 글이 올라오냐면 다 좋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기다, 이거는 분명히 음모고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봐? 답정너야? 이거 무조건 후져야 돼? 이거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면 큰일 납니까? 정숙성이나 품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물론 좋은데 완벽한 자동차는 없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앞으로는 아쉬운 점이 더 많이 드러나 보일 테니까 뭐 지금까지 첫인상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첫인상을 이 르노코리아가 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 차가 좋고 나쁘고
극복을 떠나서 겨울철에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스키 실을 만한 자동차가 저희 없거든요. 레저 스포츠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 레저 스포츠 많이 가니까 양양 맨날 가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레저? 양양은 레저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우리 회사 차로 하나 뽑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즘 들어서 가장 뽑을 만한 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50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54대. 49위는 기아 니로 EV입니다. 61대. 자, 갑자기 뭐야 이 노래 뭡니까? 이 노래 왜 깔았어 여기에? 이거 왜 깔아? EV3 나오니까 니로 EV는 너무 겹치는 느낌이다. 이제 니로 EV 못 버틴다 이 얘기예요. 저희가 관짝에 넣었다는 분들도 저희가 관짝에 넣었다고? 아니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지. 어쨌든 지금 니로 EV는 놀랍게도 단종할 계획 같은 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지금 EV3보다 더 비싸고 주행거리 짧고 기능도 더 떨어지는데도 계속 판다고 해요. 계속 팔 거면 택시 전용 모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판다고 하니까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48위는 KGM 코란도입니다. 82대. 47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84대. 46위는 KGM 티볼리 에어입니다. 85대. 티볼리 에어는 더 저렴한 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에어는 더 저렴한 건 아니고 롱바디를 에어라고 합니다. 45위는 기아 EV9입니다. 92대. 기사를 보면 EV9 판매 급감 92대 팔려 전기차 판매 빨간불 이렇게 쓰신 분이 계세요. 아니 EV9만 전기차 판매고 나머지는 전기차 판매 아닌가? 이게 빨간불이 진짜 켜진 거 맞나요? 일단 EV9은 이미 7월 초에 노사가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수요가 적으니까 이거 생산을 줄이고 수요가 더 많은 카니발을 많이 생산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판매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긴 하지만 만들지 말고 저거 만들자 이렇게 한 거니까 어쨌든 공장에서 이렇게 좀 전환을 했다. 그리고 EV9 한 대를 가지고서 전기차 판매에 빨간불이라니 너무 뜬금없는 얘기다. EV9은 여기서 1000만원만 깎아주면 엄청나게 팔린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거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라봅니다. 44위는 KGM 렉스턴입니다. 166대. 43위는 기아 K9입니다. 177대. 42위는 기아 모하비입니다. 204대. 모하비는 완전 생산이 끝났습니다. 지금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재고 차량으로 판매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모하비가 단종되고 나면 기아의 모하비급은 없어지는 거냐? 아닙니다. 이제 타스만이 나옵니다. 아니 그걸 또 모하비를 없애고 또 나오나. 희한하다. 모하비를 없애고 그 자리에 타스만이 나오는데요. 이거 꾸역꾸역 계속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륜구동 자동차는 기아는 어쨌든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군용 차량으로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용 차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반 차량으로 타스만이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면은 이거 군용 전용 파워트레인으로 전용 변속기, 전용 엔진 요거를 그냥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타스만이 나오면 이건 군용차의 민수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모하비는 이렇게 멋졌는데 요게 단종된다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 우리라도 사야 되나? 마지막 모델은 진짜 멋있었거든. 41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230대. 아직도 꽤 팔리네요. 40위는 현대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263대. 전달 대비해서 245대나 감소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도 니로 EV와 마찬가지로 EV3 나오고서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코나 일렉트릭을 놓고 EV3를 놓으면 EV3가 압승입니다. 디자인 차이가 상당히 커요. 39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264대. 38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288대. 37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347대. 넥소가 이렇게 잘 팔리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거 충전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36위는 KGM 토레스 EVX입니다. 377대. 지난달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여름 휴가 때문에 크게 감소했다. 이렇게 KGM 측은 설명하고 있고요. 여름 휴가는 KGM만 가나요? 아니 다른 회사들은 여름 휴가 안 가? 그 여름 휴가 갈 거였으면 그럼 미리 좀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거 뭐가 좀 이상하죠? 설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여름 휴가 없는 다음 달에는 큰 폭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35위는 현대 아이오닉 6입니다. 405대. 34위는 KGM 티볼리네요. 488대. 티볼리 가격이 괜찮아요. 여러분들 티볼리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가 가격은 저렴하고 크기는 일단 경차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러니까 캐스퍼 풀옵션보다 티볼리가 더 싸다 이런 얘기를 해요. 33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532대. G90은 정말 G90이다. 정말 이거는
꾸준하네요. 32위는 르노코리아 아르카나입니다. 579대. 아르카나는 절반이 하이브리드로 팔리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저는 조금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가성비가 정말 좋은 하이브리드거든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지금 300만원 인하를 했거든요. 2,800만원대에 살 수 있다는 거니까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행해보면 전기차하고 가장 유사한 하이브리드이기도 해요. 자, 31위는 기아 K3입니다. 588대. 요걸 끝으로 완전히 단종됐습니다. 지금 K3는 재고까지 완전히 팔아버렸다고 해요. 섭섭하다. 섭섭해. K3란 이름이 이게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던 이름인데 이런 식으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쉽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는 K4를 출시했는데 요게 또 반응이 괜찮아요. 디자인도 지금 보면 어우 예쁩니다. K4 이렇게 예쁜데 K3 후속으로 내주면 안 될까? 이게 예전에 그런 얘기 하죠. 홍보 담당자들이 기자들하고 같이 만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기자들이 뭐 하나 내놓으라고 그거 내놓으면 대박 난다고 해서 내놓으면 아무도 안 사고 그 기자도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K4 내놓으면 저는 삽니다. 진짜 난 산다. 진짜로. 믿으시죠? 네, K4 한 대를 위해서라도 한번 출시해주면 안 됩니까? 저 같은 사람 좀 있을걸? 30위는 기아 EV6입니다. 599대. 전달 대비해서 745대가 감소했습니다. 와, EV6 감소량 심각한데요. 이거는 진짜 화제 문제인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네요. 29위는 르노코리아 QM6입니다. 672대. 28위는 KGM 액티언입니다. 780대. KGM 액티언의 첫 달 판매량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와, 사전 예약 55,000대, 본 계약은 13,000대라고 했는데 지금 판매량은 780대? 약간 적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제가 보니까 네이버에서 지금 살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지금 700대만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700대가 아직 안 팔렸어. 그거는 좀 이상하다. 지금 8월 13일부터 생산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시한 지 2주가 넘은 건데 근데 2주 동안 780대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사전 계약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8월에 이걸 판단하기는 좀 이르죠. 한 달의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9월에는 1일부터 31일까지 이걸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하니까 그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디자인은 상당히 기대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기도 꽤 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꽤 신경 써서 만든 자동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매장에 가서 살펴보시면 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27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910대. 26위는 KGM 토레스네요. 915대. 갑자기 토레스의 판매량이 300대 넘게 줄었습니다. 판매량 감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액티언하고 서로 판매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 액티언이 출시되기 전부터 이 부분은 우려가 상당히 됐었던 부분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토레스 판매량이 줄고 똑같이 액티언 판매량이 늘면 그럼 이득입니다. 왜냐면 액티언이 훨씬 비싸. 그런 식으로 토레스 판매량보다 액티언 판매량이 더 늘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서서히 옮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25위는 기아 레이 EV입니다. 923대. 캐스퍼 일렉트릭 출시되고 나서 레이 EV 판매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판매량이 484대 감소했습니다. 캐스퍼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레이 EV보다 캐스퍼가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예쁘고 기능도 더 좋은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레이 EV는 레이 EV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가 면제돼요. 경차니까. 그리고 전기차 할인이 안 되는 곳에서도 경차 할인으로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구입할 때 부가세 10%를 환급받아요. 차 가격도 기본적으로 더 싼데 10%를 거기서 또 깎아주는 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면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레이 EV는 어떤 경우에는 큰 짐을 나를 수 있는 자동차, 애를 키울 때도 애들 좀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자동차, 그런 면에서 레이 EV 수요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1048대. 23위는 쉐보레 트렉스 1145대. 트렉스 판매는 많이 내려왔죠. 그런데 어쨌든 GM은 미국 수출이 훨씬 더 중요한 브랜드다 보니까 미국 수출은 줄지 않아서 우리나라 판매가 조금 줄어든 거, 이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2위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1181대. 전달 대비 434대 감소했습니다. 21위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1439대.
되네.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금 한 달을 채운 게 아닙니다. 8월 한 달이 아니고 8월 말부터 출고를 시작했습니다. 영업일로 따지면 2주가 채 안 됩니다. 일주일 조금 넘게 팔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출고를 했다는 건 대단한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저렴한 전기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전기차가 안 팔렸던 거 살만한 전기차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대차는 사실 살만한 전기차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코나 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이오닉6는 그다지 인기가 없고, 코나는 지금 약간 있으나마나한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닉5가 유일한 팔 수 있는 자동차였는데, 그런데 그 아이오닉5도 가격이 너무 비쌌어. 너무 비싸서 와, 저거 참 좋은데, 전기차 참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네 라는 분들이 드디어 살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귀엽고 캐스퍼 일렉트릭 여러 가지로 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캐스퍼 일렉트릭 덕분에 현대 전기차 판매량 23% 급상승했습니다. 20위는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1529대. 원래 팰리세이드는 여기쯤에 있을 차가 아니죠.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차잖아요. 요즘 판매량 보면 상당히 부진하고요. 지금 2000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 맞는 방향인가? 팰리세이드 이거 빨리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여러 번 다뤄드리기도 했지만 올 연말에 3세대 풀체인지 모델이 나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기대되는 건 2.5L 터보 하이브리드가 추가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살짝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노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그동안 테스트를 여러 번 했는데 이 2.5L 신형 하이브리드의 6단 자동 변속기가 뭔가 잘 궁합이 안 맞는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노조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사측에서는 괜찮다, 그냥 가셔도 된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살짝 걱정됩니다. 지금 와서 변속기를 바꾼다는 게 가능한 건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출시는 올해 안 될 것 같고, 하이브리드 출시는 내년 1분기라고 했으니까 1분기 중에서도 조금 늦은 1분기로 미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게 문제없이 잘 나와야 될 텐데. 19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1872대. 18위는 제네시스 GV80이네요. 2161대. 17위는 기아 K5입니다. 2690대. K5 판매량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K5 택시로도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로 팔게 되면은 아마 매수가 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요 하락하는 K5 판매량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기대가 컸는데 소나타하고 비교해서 지고 있어요. K5는 국산이어서 비싸서 그런가? 아닙니다. 중국 생산 소나타보다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합니다. 소나타는 중국 생산인데 어떻게 국내 생산인 K5 보다 더 비싸고 더 잘 팔리는지도 궁금하네. 16위 기아 K8입니다. 2711대입니다. 말일부터 출고를 시작했고요. 저희도 시승을 할 건데 제가 내일 미국 출장이거든요. 미국 출장 가야 되는데 왜 시승이 잡히는 거야? K8 정말 타보고 싶은데 타볼 방법이 없네. 15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2787대. 레이 전기차, 레이 가솔린차 이거 합치면 우리나라 11위가 됩니다. 레이 정말 인기 폭발이네요. 14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2951대. 스타리아도 상당한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 대단해요. 그 스타리아에서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조금 더 럭셔리한 스타리아도 하나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스타리아 말고 토요타 알파드 같은 느낌의 스타리아가 하나 나와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럭셔리한 차로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데 그 정도 해줘야죠. 지금 스타리아는 뭐예요? 뒷창문 이렇게 뽁 밖으로 여는 겁니다. 앞에 창문 열리는 거는 요만하게 이렇게 쓱 버스 창문 열듯이 이렇게 여는데 요거 좀 그렇지. 고급 스타리아 나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3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3485대. 역시 상당한 인기입니다. 12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3502대. 아니 소렌토가 왜 이래?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1위 자리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판매량이 반토막입니다. 소렌토 망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아 휴가가 8월 2일까지였습니다. 근데 8월 2일까지 휴가해도 판매량이 좀 줄었을 텐데 소렌토를 생산하는 화성 1공장은 여기서 보름을 또 쉬어버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름 정도 더 쉬어서 화성 1공장 설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소렌토 모하비 K3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모하비 K3 이제 단종됐고 여기서 지금 타스만 생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설비 공사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소렌토를 생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렌토는 이번에 9월 2일자로 연식 변경 모델이 나왔죠. 요것도 조금 묘합니다. 왜냐면 핸드온 디텍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거는
들어오지 않았고,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부 하는 거, 그리고 선바이저의 LED 조명,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이런 것들을 기본화하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제일 잘 팔리는 차라서 제일 많이 대기하는 자동차인데 그동안 내내 잘 팔다가 가격 인상 한 달 전에 생산을 갑자기 절반으로 줄인다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것 때문에 안 팔았을 리는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근도 고쳐매지 말란 얘기 하죠. 이렇게 판매가 갑자기 줄어드는 상황 같으면 그럼 가격을 요번에 올리지 말고 다음번에 올리든가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적어도 지금 계약한 사람들은 기존 가격에 줘야지. 그동안 밀린 거는 당신들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늦게 드려서 참 죄송한데 기존에 고객님이 계약하신 그 가격, 그게 우리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격에 드릴게요 라고 해야지 맞지. 계약은 해놓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래 잡힌 곡이니까 요번 달에 한 100만원 올랐네요, 100만원 더 내세요? 라고 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계약이 이래. 자동차 말고는 이런 계약이 없습니다. 이런 애플 노트북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애플 노트북 주문했는데 주문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한 달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기다려볼게 라고 했는데 한 달 후에 갑자기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100만원 더 입금하세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당시의 가격으로 판매를 해줘야 맞지 않나. 내가 집을 계약했는데 집이 중간에 계약하고 나서 갑자기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돈 더 냅니까? 이거 뭐 좀 이상하잖아. 공정위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공정위에서도 이거 그렇게 해야지 맞지 않아요? 차가 무슨 시가야, 뭐 도다리도 아니고. 나 왜 이렇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지? 그랬으면 좋겠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위는 현대 캐스퍼입니다. 3,592대. 캐스퍼도 뭐 꾸준히 잘 팔리고 있어요. 캐스퍼 EV 나오면 캐스퍼 누가 사냐?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꽤 잘 버티고 있습니다. 10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판매량은 지난달에 이어서 3,800대로 제네시스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GV70은 약간 찬밥 신세였거든요. 고급차인데 이렇게 작아도 되나? 라는 느낌도 살짝 있었고, 그리고 제네시스 패밀리에서는 가장 막내라설까? 조금 아쉽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GV70도 당당한 제네시스의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제네시스에서 가장 많이 팔릴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9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3,885대. K3가 단종되면서 우리나라 유일의 준중형 세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라고 해야 되나? 참, 우리나라 준중형 세단이 단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쉽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반떼급이 많았잖아요. 베르나도 있었고 쉐보레 크루즈도 있었고 라세티 프리미어도 있었고 왜 라세티 프리미어 왜 인터넷 슈퍼카였는데 라프디 하면 거의 뭐 죽었어요. 나 라프디로 오늘 페라리 딴썰 푼다 뭐 이런 거 거의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런 준중형의 전쟁이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시절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준중형 세단 참 좋은데 이상하게 판매가 저조하네요. 세단 아니더라도 이 해치백으로 작은 자동차가 하나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K3 GT 같은 차가 재밌고 좋은 차였는데 참 아쉽긴 해요. i20 같은 거, i30 같은 거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서 그런 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i30의 부활 이런 것들 한번 기대해 봄직합니다. 자, 8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3,965대. 12월부터 지금까지 3,000대, 4,000대의 판매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싼은 페이스리프트를 너무 잘했죠. 그러다 보니까 외관은 원래부터 괜찮았고 실내도 멋있어지면서 투싼 이제는 살아났다 라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7위는 기아 EV3입니다. 4,002대. 전기차가 여기 올라와 있어.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7위를 합니까? 이게 말이 되나? 국산 전기차 월간 최다 판매량이라는 신기록을 달성하고 말았습니다.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린 전기차는 뭐냐? 아이오닉5가 2022년 2월에 세운 3,995대입니다. 7대 차이로 넘기면서 국산 전기차 최다 판매를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모카의 선택. 역시 대단하다. 모카 이 정도인가? 이게 우리가 영상 많이 올려서 이러나?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택 잘했네. 이렇게 인기 차종입니다. EV3가. 물론 국산 전기차 중에서 월간 판매 1등을 차지했다는 거지 국내 전기차 중에 판매 1등은 아닙니다. 국내 전기차 중에 판매 1등은 테슬라 모델 Y예요.
테슬라 모델 Y는 한 달에 5,900대씩 팝니다. 이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야, 5,900대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산차, 내연기관차 다 합쳐도 4위입니다. 전기차가 판매가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전기차 판매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빨리 깨뜨려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든든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멋진 자동차로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 아주 판매량이 쭉쭉쭉 더 올라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6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5,534대. 카니발은 전달에 비해서 1,500 정도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인기가 갑자기 줄어들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직도 기아에서 대기가 가장 긴 차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브리드는 12개월이나 기다려야 돼요. 디젤은 상당히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도 2개월은 최소한 기다려야 됩니다. 공장이 휴가였기 때문에 이걸로 생산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솔직히 카니발 같은 차가 5,500대나 팔린다는 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하죠. 우리나라에서 카니발 같으면 학원에서도 사야 되고 택시로도 사야 되고 기업에서도 사야 되고 그리고 자가용으로도 애 키우는 데도 사야 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걸그룹도 사야 되죠. 심지어 대통령도 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타는 차인데 차는 왜 이렇게 똑같아? 차가 너무 심심하잖아요. 카니발이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나 같으면 카니발보다 하나 더 높은 차를 만들겠다. 이 대통령 각하께서 타실 차입니다. 이러면서 하나 내놔야죠. 도요타 알파드 정도의 고급감은 있어줘야죠. 렉서스까진 바라지도 않아. 5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5,551대. 내년에 풀체인지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 판매량을 보면 이거 굳이 셀토스를 풀체인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판매량이 우수합니다. 5,551대라니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닌가? 셀토스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성비 아닌가 싶어요. 가장 저렴한 모델을 보면요 2,147만원부터 시작하고요. 물론 2,147만원은 2.0L 모델입니다. 2.6L 터보 모델은 100만원 정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2,246만원. 그러니까 시작 가격이 괜찮다. 그리고 1.6L 가솔린 터보를 달고 있고 투싼 스포티지에도 달리지 않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야 이거는 잘 팔리는 이유가 역시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4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5,715대. 산타페는 올해 4월부터 5,000대 정도 판매량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대비 판매량이 500대가량 늘었습니다. 지금 소렌토하고 산타페 두 모델의 신모델이 나왔잖아요. 이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 산타페는 풀체인지로 신형이 나왔는데 이게 나오고 서로 맞붙자마자 판가름이 딱 났죠. 항상 소렌토가 이겼습니다. 이번 달에 처음으로 산타페가 월별 판매량으로 소렌토를 이기고 마네요. 야 이런 날이 드디어 오는구나. 파워트레인별 판매량을 놓고 보면 가솔린은 1,300대, 하이브리드는 4,300대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판매 대수가 월등히 더 많다고 할 수 있고요. 대기기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가솔린은 한 달 만에 나오고 하이브리드는 4달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 달은 소렌토 판매량이 적어서 그렇지 대기기간도 소렌토가 조금씩 더 길었던 거 보면 아마도 소렌토 우위는 당분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달이 예외였던 거죠. 3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5,988대. 역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 모델인데요. 아직도 3위? 아니 페이스리프트 한다니까요? 하는데도 이걸 3위. 이 정도면은 굳이 페이스리프트 뭐하러 하나 그냥 냅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기아차 보면 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디자인이 전부 비슷해지잖아요. 좋게 말하면 패밀리룩, 나쁘게 말하면 개성이 부족해져.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닝 소렌토 카니발 이런 거 나올 때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K5, K8, EV3 EV9 이런 것들을 보면 스타일 시그니처가 이게 굉장히 두드러져서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티지를 보면 앞부분에 굉장히 개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개성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보면은 벤츠 같은 경우 대중소 디자인이라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차들끼리 구별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스포티지하고 셀토스하고 구별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을까? 자 이제 2대 남았습니다. 2024년 가장 뜨거웠던 8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국산차는 어떤 차일까? 그랜저일까? 소나타일까? 소나타일까? 그랜저일까? 두구두구두구 1위는 소나타입니다. 6,317대. 야 이런 날을 보게 되는군요. 이런 날은 진짜 얼마만이냐. 소나타가 국산차 1위에 올랐던 게 대체 언제입니까? 2019년 10월입니다. 거의 5년 만에 다시 1위에 올라섰네요. 야 어떻게 갑자기 1위를 다시 차지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택시 효과가 컸어요. 이 중에 3,122대가 택시입니다. 그게 중국산 택시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절반 정도를 중국산 택시로 팔게 됐는데 이럴 거면 와 진작에 가져오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중국차 어떻게 믿고 삽니까? 못 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현대 중국이니까 괜찮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베이징 현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의 북경에 있는 자동차라는 뜻이 아니고 베이징 자동차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와 현대가 함께 합작해서 만든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도 둘이가 나눠 가지는 거예요. 50대 50이야. 그러니까 중국 생산 자동차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 다 중국 사람이고 베이징 공장은 심지어는 현대차만 만드는 게 아니야. 베이징 자동차의 아크폭스라는 자동차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중국차가 아니면 뭐야? 그러면 중국산 자동차는 뭐 쓰레기 같은 게 들어올까? 아닙니다. 중국산 지리 자동차 볼보하고 같이 만들고 볼보 플랫폼이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안전장치도 만듭니다. 개발하는 데도 많이 참여했어요. 그런 자동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도 중국차가 위협이 아니에요? 사실은 중국차가 타봤는데 별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술력으로 만들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잘 관리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다 라고 믿으니까 구입을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해외에서 가져왔을 때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대응을 달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노조에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존 소나타를 택시로 팔면 6,000대 그냥 우리나라 생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중국차를 수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나타 생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왔는데 어떻게 이게 됐지?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네요. 글로벌 생산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중국에서 생산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들어오고 유럽에서 생산된 거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그래야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좀 더 유연하게 여러 가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가뜩이나 경직돼 있는 자동차 문화에서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도 해라 말아라 이런 걸 노조가 결정하는 거 요거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걸 막는 거는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대가 모든 차를 다 국내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차종은 더 다양해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해외에서 생산된 차를 우리나라에 없으면 좀 들여와도 되는 쪽으로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택시 판매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소나타 우리나라 1등을 다시 차지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자동차 중에 2위 현대 그랜저입니다. 6,187대. 그랜저는 전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2,600대의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랜저는 원래 출시 1년 반 정도는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는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하여간 모든 사장님들이 차를 다 바꿔야 돼. 그래서 그랜저가 새로 나오면 이걸 다 바꾸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거 다 바꾸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1년 반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판매량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1년 반 됐으니까 초기에 사실 분들이 어느 정도 샀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시기가 K8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K8이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지금 내놓게 된 거고요. 그랜저보다 차체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다고 하니까 K8 새롭게 나오는 자동차 그랜저의 판매량을 넘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기대해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8월은 전기차가 정말 많이 늘어난 한 달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희비가 엇갈리는 한 달이었죠. 전기차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치닫기도 했고 그런데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인터넷 여론과 실제가 괴리되는 경우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전기차가 그렇게 위험한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샀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 아니 전기차를 왜 저렇게 위험하다고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서로 화합이 되고 서로 상대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더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9월달에 판매량도 아마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추석이 있으니까 추석만큼 판매량이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티언, 그랑콜레오스, K8 페이스리프트 이런 자동차들이 줄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자동차를 고르는 재미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 시장이 좀 더 활기를 찾는 시기가 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